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어지럽거나 손끝이 찌릿한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기시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살려달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지만 신호는 항상 미리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작은 신호를 놓쳐서 평생을 후회하신 분들을 떠올립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정희 어르신, 올해 72. 며칠 동안 손끝이 저리고 잠깐씩 어지러웠지만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양치하시다가 칫솔을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검사 결과 무증상 뇌혈관 질환. 이미 머릿속에서 혈류가 서서히 막히고 있었던 거죠. 그땐 몰랐지만 그 작은 순간이 인생을 바꿔놓을 뻔했습니다. 윤정희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전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 말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상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잠깐의 어지럼, 손끝의 찌릿함,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일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이 막힌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3가지 과일을 공개하려 합니다. 아침마다 어지럽던 어르신이 이 과일 덕분에 다시 시장까지 혼자 걸어가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요즘 어지럽다, 손끝이 자주 찌릿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겠구나.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어지럼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빙글 돌거나 손끝이 찌릿해 컵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 어딘가에서 피가 멈춰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살 김성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잠깐 어지럽고 가끔 오른손이 덜덜 떨렸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버티셨죠. 하지만 어느 날 세수를 하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 얼굴이 2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지? 그날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었을 때 화면 한가운데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막힌 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늘지만 그 안에서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이미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뇌의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굵기입니다. 그 안에서 피가 조금이라도 끈적해지면 그 길은 단숨에 막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조용한 폭탄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무서운 건 아무 통증이 없다는 것. 그냥 어지럽고 손끝이 찌릿하고 잠깐 팔이 무거울 뿐이에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지고 눈 뜨자마자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지럼을 느낀다면 그건 오늘은 괜찮다가 아니라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 피로가 뇌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막힐 때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한쪽 팔이 무겁거나 말이 꼬이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는 것. 그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 4시간 반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오면 2.5배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좀 쉬면 낫겠지 하며 넘기죠. 그게 치명적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대부분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나쁜 거 먹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아침은 늘 라면이나 인스턴트, 점심은 짠 찌개, 저녁은 맥주 한 캔과 함께 튀긴 반찬.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혈관 안쪽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 결과 피는 점점 밀리지 못했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뇌 속 길이 막혀갔던 거죠. 저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보다 강한 게 식탁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뇌는 스스로 새 길을 냅니다. 뇌는 정말 신비로운 장기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걸 우회로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피, 좋은 영양, 좋은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 피를 묽게 만들어 혈류를 돕습니다. 둘째,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급하게 먹으면 혈압이 솟구칩니다. 셋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혈관 벽이 굳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류 속도는 30%나 빨라졌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눈 뜨는 게 겁났는데 이젠 세상이 또렷하게 보여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걸 주면 반드시 반응한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뇌를 되살린 사람들의 식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이 만든 최고의 처방. 그 기적은 경기도 평택에 사는 68살 김정임 어르신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은 몇 년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도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높고 어지럼은 잦았죠. 하지만 김 어르신은 약보다 자연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먹는 걸 바꿔보려고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가 2달 뒤 김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었습니다. 마트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3가지 과일이었죠. 아보카도, 사과, 그리고 바나나.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 3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이 피를 바꾸고 혈관을 되살렸습니다. 첫 번째 과일,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안의 기름때를 녹여내고 비타민 K가 혈전을 막아줍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 반 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그게 바로 피가 다시 잘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23%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뇌가 다시 길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 사과. 사과는 혈류의 청소기입니다. 껍질째 먹을 때 플라보노이드가 5배 이상 늘어나 혈액 속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김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셨죠. 선생님, 사과가 이렇게 달고 향긋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단맛이 아니라 그 속에 든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알려드렸죠. 베이킹소다물에 5분만 담갔다가 껍질째 드세요. 그게 약보다 낫습니다. 2달 뒤 김 어르신의 혈관 탄력도는 무려 4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선생님, 제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차가웠는데 이젠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밝았습니다. 세 번째 과일, 바나나. 바나나는 혈압의 지킴이입니다.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 줍니다. 김 어르신은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처럼 먹지 말고 습관처럼 드세요. 꾸준함이 혈관을 바꿉니다. 김 어르신은 그 꾸준함을 지켜냈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김 어르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맑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8악, 혈류 속도는 25% 증가, 그리고 혈관 탄력도는 1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뇌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이젠 일어나도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혈관은 한번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줘야 합니다. 김정임 어르신의 식탁처럼 하루 한 조각의 과일이 약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빠르게 뇌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사과, 바나나. 이 세 과일이 만든 변화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살 조병호 어르신. 이분은 늘 피곤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무겁고 발끝이 차가워요. 병원에서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곧 뇌로 가는 피의 길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약에 평생 묶여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혈관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 식탁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조 어르신의 식탁에 매일 빠지지 않고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와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였죠. 처음엔 이게 과일이지 무슨 약이 되겠어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점심만 먹으면 졸렸는데 이젠 하루 종일 머리가 개운해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포도와 베리류에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 바로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녹이고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삐걱대면 새 물이 통하지 않죠. 하지만 안쪽을 닦아내면 물이 다시 잘 흐릅니다. 포도는 바로 그 닦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UCLA 의대 연구팀이 1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낸 수치입니다.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혈관은 노력한 만큼 젊어진다. 조 어르신도 그렇게 변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점심 식사 후 포도 한 줌, 그리고 저녁에는 블루베리 몇 알을 드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혈류 속도가 2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죠. 그날 조 어르신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예전엔 다리가 항상 얼음장 같았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따뜻해요. 피가 돈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뇌까지 피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몸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 블루베리를 단순한 과일로만 보셨나요? 하지만 그 속에는 혈관을 되살리는 천연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막고 안토시아닌은 피 속 노폐물을 녹여냅니다. 한마디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는 하루 포도 한 컵, 블루베리 한 줌이 심근경색 위험을 45% 줄인다. 는 자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한 줌의 보라색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포도의 당이 걱정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면 혈당 변화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식후 혈관 확장을 도와 뇌까지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조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포도를 드십니다. 이젠 이게 제 약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습니다. 혈관은 막힐 수도 있지만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거창한 수술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포도 한 송이,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세요. 그 한 줌이 피의 길을 다시 열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0살 김선희 어르신은 늘 피곤하셨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머리가 띵하고 발끝이 자주 저렸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검사 결과 뇌로 향하는 혈관이 이미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피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막혀가고 있었던 거죠. 김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약 없이는 못 사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혈관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재료를 줘야 합니다. 그날부터 김 어르신의 식탁에는 매일 붉은 과일 한 조각이 올랐습니다.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아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2달 뒤 검사지를 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10년 동안 4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주 10회 이상 토마토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무려 55% 낮았습니다. 55%? 절반 이상입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단지 식탁 위 한 조각의 힘이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바로 라이코펜이 그 비밀입니다. 이 성분은 피 속의 기름때를 녹이고 혈관 속 찌꺼기를 없애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굳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를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청소제죠.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토마토를 익혀 드셨습니다. 생으로는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볶았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라이코펜은 익히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게다가 올리브오일 한 숟갈을 더하면 기름에 녹으면서 몸 안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올라가도 머리가 안 어지러워요. 손끝이 따뜻하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탄력도가 12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혈류 속도는 25%나 빨라졌습니다. 몸이 다시 피의 길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살아났어요.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눈만 떠도 세상이 빙글 돌았는데 요즘은 눈 뜨면 세상이 또렷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식탁이었습니다. 토마토 한 조각, 그 단순한 선택이 뇌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은 혈관이 늙지 않는다. 저도 진료실에서 똑같이 느낍니다. 피는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맑아지고 나쁜 걸 주면 탁해집니다. 토마토는 뇌의 방패입니다.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키고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자연의 약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나도 요즘 어지럽다, 손끝이 저리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녁 식탁에 토마토 하나만 올려보세요. 생으로든 데쳐서든 올리브 오일 한 숟갈과 함께라도 좋습니다. 그 한 조각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회만 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70살 김선희 어르신처럼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드십니다. 이젠 이게 제 약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계속 드세요. 계속 젊어지실 겁니다. 몸이 변하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한 건 약보다 강한 건 결국 매일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었죠. 서울 구로구에 사는 72살 박경숙 어르신. 이분은 몇 해 전 혈관이 막혀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큰일은 피했지만 그 뒤로 늘 불안하셨죠. 선생님, 다시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죠?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혈관도 바뀝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제 조언 3가지를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아침 물 2잔, 천천히 식사, 짠 음식 줄이기. 그 3가지가 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도 미지근한 물도 아닙니다.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 2잔. 밤새 줄어든 수분이 보충되면서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머리가 덜 무겁고 손끝이 따뜻해요. 그건 피가 끈적이지 않고 제대로 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늘 식사 속도가 빨랐습니다. 급히 먹어야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식사 속도가 혈압 속도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압이 솟구치고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며 벽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한 숟갈 뜨고 나서 꼭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처음엔 불편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밥 먹고 나면 덜 피곤해요. 그건 소화가 좋아진 게 아니라 혈압이 안정된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은 짠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바로 소금이죠. 국물 한 숟갈, 젓갈 한 젓가락이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싱거워서 밥맛이 없어요.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맵고 짠 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바로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피의 점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손끝 저림은 사라졌고 밤마다 잠이 편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 아침 물 2잔은 뇌를 깨우고 천천히 먹는 식사는 혈압을 지키며 짠 음식을 줄이는 건 혈관을 보호합니다. 3가지 모두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끊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들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다이어트도 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그저 물 2잔, 천천히 씹는 한 끼, 덜 짠 국물 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내일 아침부터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생명의 통로를 다시 여는 일입니다. 피는 멈춰도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혈관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박경숙 어르신처럼 습관을 바꾼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침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진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할 뿐이죠.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건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조용히 예고를 보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살 오정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가 칫솔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왔을 땐 이미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 그냥 쉬지 말고 병원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 어지럼입니다. 잠깐의 현기증이 아니라 눈앞이 하얘지거나 세상이 빙 도는 느낌이 5초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는 뜻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지러움이 10초 이상 가면 피로가 아니라 뇌의 외침입니다. 그게 하루만 빨랐어도 손끝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69살 박정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세수하다 말고 벽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요. 혈압 때문이라 넘기셨지만 MRI를 찍어보니 작은 혈관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퇴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날 바로 병원 가야 해요. 그게 생명줄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입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을 해보세요. 입술이 잘 안 붙거나 단어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나요? 그건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로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1살 이정순 어르신은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말을 잃으셨습니다. 민민 그 다음이 안 나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은 나는데 입이 말을 안 해요. 뇌가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르신 3시간만 빨리 오셨어도 완전히 회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살 장순의 어르신은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관절염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리까지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반신이 마비돼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어지럼, 말 어눌함, 한쪽 팔의 무거움,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피가 막히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뇌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갈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땐 바로 병원에 오세요. 그게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3시간 안에 치료하면 회복률이 2.5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시간 반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오정수 어르신도 퇴원하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손끝이 저리면 바로 병원 갈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죠.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손이 무겁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그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그 결정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제 혈관은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70살 윤정희 어르신. 양치하다 칫솔을 떨어뜨렸던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바꾸고 나서 검사 결과 혈관 탄력도가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하루가 가벼워요. 그 미소 하나가 제게는 최고의 진단서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68살 김정임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드시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보카도, 사과, 바나나를 챙기며 식사 속도를 천천히 바꾼 뒤 2달 만에 중성지방이 20%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손끝이 따뜻해요. 이게 피가 도는 거군요. 부산 해운대의 74살 조병호 어르신은 혈관이 좁아져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와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며 3달 만에 혈류 속도가 2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요즘은 발끝까지 따뜻합니다. 그분의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70살 김선희 어르신은 계단 오르기조차 두려워했지만 매일 저녁 토마토를 익혀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셨습니다. 3달 뒤 혈관 탄력도가 12년 전으로 돌아왔죠. 예전엔 눈만 뜨면 세상이 빙 돌았는데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분들은 모두 약이나 시술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식습관과 행동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혈관은 늘 새 길을 냅니다. 피가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고 손상된 부위는 주변 조직이 대신 일합니다. 그걸 저는 몸의 기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늘 여러분 편이에요. 기회를 주기만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럼 그 기회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습관입니다. 아침에 물 2잔,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짠 음식은 반만. 이 3가지를 지키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오후가 가볍다. 서울 구로구의 72살 박경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러워 병원에 오셨던 분이 이 3가지를 3달 동안 꾸준히 지킨 후 혈압이 안정되고 뇌 산소량이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이 잘 와요. 손끝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아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지만 회복은 결심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약으로, 누군가는 수술로, 하지만 대부분의 회복은 결국 습관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도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3시간의 법칙. 증상이 생긴 뒤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회복률이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4시간 반이 지나면 뇌세포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90분이 평생을 가릅니다. 서울 노원구의 73살 오정수 어르신은 양치하다 칫솔을 떨어뜨린 그날 조금 쉬자 대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MRI 검사에서 초기 혈전이 발견되어 응급치료 후 완전히 회복하셨죠. 그분은 지금도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날 바로 병원 간 게 제 인생을 살렸어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손이 무겁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면 당신의 내일이 바뀝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정입니다. 물 2잔, 천천히 식사, 짠 음식 줄이기. 그 단순한 선택이 생명을 바꿉니다. 약보다 강한 건 꾸준함이고 습관보다 강한 약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내일도 물 2잔 잊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선생님, 물 2잔이 제 보험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합니다. 물 2잔이 보험이고 식사 속도가 약이고 습관이 곧 치료입니다. 여러분, 혈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포도 한 줌, 토마토 한 조각,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아침 물 2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내과 전문의 정혜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혈관을 함께 지켜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혈관은 아직 젊습니다. 오늘 그걸 다시 믿어보세요.